네, 여러분 상식아재입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동영상을 마치고 심야에 TV를 보니까 동물 다큐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찌르레기라는 새가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새죠. 그 수천 수만 마리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뭐 천적을 피해서 막 자기들 뭐 그렇게 막 그 공간도 없이 그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떨어진 걸 한 마리가 없더라. 한 마리가 없더라고요. 물론 본능이겠죠, 본능. 근데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저주파 이래 가지고 신호가 다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을 뭐 드론에 접목을 시킨 기술도 있고 또 무인 자동차에 접목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룰입니다, 룰. 저는 룰이라고 봅니다. 그 자그마한 새들이 자기네들께 룰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능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좀 룰을 제발 좀 운전자들에게 좀 가르쳐 달라. 좀 방송도 하고 좀 캠페인도 하고 좀 지속적으로 전 운전자들이 다 인지를 할 때까지 이거는 평생에도 저는 모자람이 없다고 봅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도. 근데 그걸 저는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통 관련 그 유튜브를 좀 보는데요. 참 제가 부럽긴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뭐 바뀐 룰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조회수가 막 30만 이렇게 뭐 저하고는 잽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좀 벌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사고를 좀 줄일까? 어떻게 하면 서로 좀 이렇게 아름다운 운전이 될까? 그런 그 목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가르쳐 준 게 이제 뭐 26년 금년 3월 달부터 뭐 바뀐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꼬리 물기 단속한답니다. 차가 밀려 있는데 정체가 되면 그 중간에 있던 신호가 바뀌면 물론 파란불이 진입했더라도 그게 단속 대상이 된답니다. 참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나라는 단속 왕국입니다. 단속 왕국. 제가 그랬잖아요. 몇 초 후에 얼마 후에 바뀐 줄 알면은 그 바뀐 줄 알면서 아는데 그 들이대는 운전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을 좀 운전자의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고 무조건 단속입니다. 단속. 단속이 그냥 단속입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범칙금 왕국입니다. 온 국민을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할 건 해야죠. 뭐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남에게 위해를 가하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건 상대방이 남의 잘못 없이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꼬리 물기를 건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지는 않고 그냥 단속입니다. 단속. 여러분은 화 안 하시나요? 저만 화나는가요? 제가 다년간 운전해보면서 저는 이제 운전이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관광버스는 시즌 때, 성수기 때 사실 일이 많습니다. 잠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적도 있고요. 저 나름대로 또 졸음을 쫓기 위해서 말씀으로는 못 드립니다만은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효과 좋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근데 방송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버스, 관광버스, 뭐 고속버스 안내양 제도가 있었죠. 저는 그 당시 이제 버스는 안 했습니다만은
뭐 바늘로 막 허벅지를 찌른다든지 아내인 계속 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졸음을 쫓았다고 합니다. 잠에는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항우 장사도 잠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이제 새벽에 밤늦게 일반 일을 갔다 오면 사실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전에는 관광버스를 안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럼 예전에는 가까이 가더라도 숙박을 갔습니다. 1박 2일로. 하물며 부산에서 북옥 하와이 1시간 거리거든요. 이런데도 숙박을 갔습니다. 온천 문화가 그 관광이 되었을 때는요.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나라 길 많이 좋아졌죠. 부산이 끝이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남이섬도 당일치기입니다. 설악산 당일치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관광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여러분 강화도 아시죠? 인천 위에 지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4시간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에 차를 대라 하더라고요. 출발지에. 거기서 이제 4시에 차를 대려면 집에서 2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차고 와서 차를 가지고 또 이제 탑승지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손님을 태우고 강화도 만이산을 갔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그죠? 그 11시 50분쯤 돼서 이제 손님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는 부산 바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모도를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강화도 성모도 아시죠? 그때는 성모도에 다리가 놓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서 이제 모문사 관광을 하고 배를 타고 다시 강화도 나왔는데 그때 시간이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잠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손님께 이실직고를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실 이래서 좀 상당히 졸음이 옵니다. 휴게소에서 담은 얼마든지 10분이라든지 좀 자고 가든지 제가 소면을 취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노래방 틀어드릴 테니까 노래 좀 부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와야 되니까 손님들이 노래를 제가 시켰습니다. 이 또한 불법이죠. 그 덕분에 무사히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딱 24시간 만에 왔어요. 요즘 관광버스 엄청 피곤합니다. 요즘 숙박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실력자들은 이제 또 모집해서 가는 경우는 또뭐 막기행이다 해서 이런 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절만 다니기 때문에 사실 숙박이 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 빼고는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와서 이제 새벽 통근을 또 합니다. 요즘 관광버스가 한 가지 일만 해도 절대 못 먹고 삽니다. 차는 비싸죠. 기름값 비싸죠. 수입은 적죠. 많이 뛰어야 됩니다. 차가 3분의 1 이상을 지가 다 먹습니다. 버는 돈을. 이래서 이제 새벽에 4시에 출근을 시키는데 졸음이 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 음주보다 위험한 운전이 졸음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새벽 시간에 이제 노선이 다른 코스가 다른 동료끼리 이제 전화를 하면서 갔어요. 전화기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블루투스 했죠. 얘기를 하면 잠이 안 오니까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제 차에 찬 직원이 아니고 똑같은 회사였거든요. 직원이 아니고 이제 상대 차에 탄 기사한테 직원이 뭐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인터넷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일 만인가 그 직원을 인상착의로 찾아내서 사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잠 주무시는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겠습니까?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통화를 하겠습니까? 잠자는 친구를 새벽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통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수긍을 하더라.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 집은 또 인터넷 올려가지고 거기서 또 잘렸을지도 몰라요. 명문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느 고속버스 기사가 고속도 달리면서 졸음 쫓으려고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견눈질 많이 했죠. 그걸 내보고 있습니까? 그죠? 그걸 또 철없는 승객이 찍어서 방송국에 내보내서 방송 3사 아니 막 TV전이 다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기사가 뭐 불이익을 당했을 겁니다. 왜 받겠습니까? 그 유튜브를. 졸음 때문입니다. 졸음. 이렇게 전부 다 숲은 보지 않고 안에서 나무만 보고 있으니 그 숲이 어떤 숲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무조건 단속만 하고. 뭐 저희들 관광버스 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는지 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차값은 시내버스보다 2배, 3배 비쌉니다. 시내버스, 화물차, 정부에서 기름 보조, 뭐 인건비 보조 다 해줍니다. 관광버스 없어요. 그런 거예요. 각자 도생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버스 또 음주 감호하면은 또 단속 대상이 되죠. 참 조심할 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버스 직업은 3D가 3D가 아니고 4D, 7D라고요. 자, 졸음이 오는데 음악을 틀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고 갑니까? 세상엔 다 좋고 다 나쁜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땐 악이지만 그 악을 방지하는 필요한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99%입니다. 졸음사고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듯이 그 사고라는 것은 뭐 앞 시간에 제가 책 제목도 얘기하고 절대 차선 바꾸지 마라. 잘못된 것이라 했죠. 어떻게 살아가는데 차선 안 바꾸고 인생이 사라집니까? 누구를 제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발 행정당국요. 그 누를 모르시면 저한테 와서 좀 배우십시오. 제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초창기에는 인사사고 냈다고 했죠. 2건. 하나는 중상이었고 하나는 경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방어운전 잘못한 게 잘못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뛰어드는 별다른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 다행히 그때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운이 좋아서 부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또 저 역시 항상 또 사고를 염두에 두고 과속하지 않고 항상 겁을 내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해도요.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 보면 매일 교통사고 안 나는 뉴스 있습니까? 매일 납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집니다. 그럼 제가 요즘 한벌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얼마든지 사고 줄 수가 있는데 안타까워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이라도 운전자 여러분 안전을 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조회수 30만 몇백만 하면 돈 벌겠죠. 저는 그렇게까지 안 바라고요. 단 한 명의 운전자라도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가 하라시는 대로 운전을 하시면은 정말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행정은 다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하지 마라 하면 운전 안 하면 사고 안 나죠. 어저께 제가 전번에 화두를 차는 달리라고 만들었지 서 있으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화두도 던지고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특권을 주고, 자, 승용차는 순찰대들이 단속한 형태 제가 말씀드렸죠. 화물로 분류된 차들. 성능은 승용차 못지않은데 단지 화물로 분류되고 세금 적게 낸다고 해서 1차선 추월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가운데 가도 괜찮고 갓길 가도 괜찮고 맨 1차선 가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요령정책 생기고. 자, 승용차는 왜 이 법을 만들었냐 하니까 물으니까요. 작은 차들의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큰 차들이 앞에 가면. 참 제가 이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자, 승용차는 한두 명입니다. 대부분 혼자가 많고요. 뭐 가족 나들이 가면 이제 또 뭐 4인 5인 타겠죠. 근데 여러분 버스는 몇 명 탑니까? 승용차 10배 탑니다. 10배. 그러면 승용차는 시야를 가리면 안 되고 대형버스는 시야를 가려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컨테이너 차량들, 화물차도 전부 다 거의다가 윙바디 차입니다. 윙바디 뭔지 알죠? 박스형으로 돼가지고 시야 안 보입니다. 저희들. 저는 예전에 관광 배울 때 제가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고요? 저는 좀 대로운행 이런 걸 좀 겁나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전방이 보여야 시야가 확보돼야 방어 운전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따라붙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막 빨리 안 따라붙는다고 이제 선배들한테 핀잔도 많이 듣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보여야 안전이 확보되죠. 근데 승차는 보여야 되고 버스는 보이지 말아야 됩니까? 버스를 왜 단속을 합니까? 계속 1차선 계속하면 단속해야죠, 당연히. 근데 추월만 하는데 왜 단속합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제발요, 제발. 저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좀 쉬운 말로 우리 평소에 쓰는 말 있죠. 너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으니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교차로 몇 초 후에 신호 바뀐다고 해주면 꼬리 물기 안 됩니다. 그 왜 단속에 그리 신경을 씁니까? 단속에. 5초 정도. 5, 4, 3, 2, 1. 바뀐 줄 아는데 누가 들이대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좋은 제도는 배우려고 도입하려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쪽에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대요. 저는 제가 이제 교통 교육 받으러 가서 그 안전공단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수없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럼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다들 선생님같이 운전하면 그 다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달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더 달립니까? 앞에 차가 막히는데 어떻게 더 달립니까? 시내에서 무슨 과속이 그래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뭐가 더 달려집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냥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리고 내 단속만. 교육감 내 사고 영상이나 보여주고 그런 것도 안 보여주는 것보다 낫겠죠.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제발 좀 바꾸십시오. 단속에서 좀 실용주의로 운전자를 편하게 좀 해주고 사고 안 나게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까? 하지 마라 해서 사고 줄이는 것보다요. 달릴 건 달리게 해주고 룰을 가르쳐서 예의를 가르쳐서 이렇게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되지. 그렇게 사고 걱정되면 차 안 만들면 됩니다. 자동차. 예?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왜 그리 단속에만 열을 올립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로요. 예, 감사합니다.